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근로소득지급명세와 더불어서 꼭 잊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기존 고지분에 대한 정산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고지분에 대한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급명세 신고가 끝났다면 바로 보수총액 신고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신고 기한과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신고서들을 작성해 보기 전에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 보험료와 당해년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액은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되어 4월달 급여가 평달 급여와 다른 이유가 4대 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료와 고용 산재보험료만 진행하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는 정산의 개념이 없고 내가 더 납부한 만큼 나중에 더 돌려받고 내가 덜 납부했다면 나중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이 없습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을 먼저 알아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이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 없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분부터 확정된 보수 월액에 따라 반영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매년 5월 31일까지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반드시 전자신고로 진행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월 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소득총액 미신고 시 월 평균 보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고 하니 신고 기한까지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 징수법에 의거해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해 볼 텐데요.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메뉴를 실행해 보면 먼저 사업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코드 도움에서 조회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역입니다. 사업장을 등록하기 위해선 사회보험관리, 사회보험관리2, 보수총액 신고서 카테고리에 사회보험관리 안에 있는 사업장 등록 메뉴를 실행해서 등록합니다. 해당 메뉴에 등록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회사 등록 사항을 사업장 코드 10번으로 설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회사 등록에 있는 정보가 사업장 등록으로 불러와 등록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다음 라인에 코드 번호부터 직접 입력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등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장 주소에 우편 번호가 도로명 주소 5자리로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편 번호가 6자리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소 검색을 통해서 우편 번호를 5자리로 재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고용 산재 탭을 이용해서 각 사회보험 관련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등록은 매번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작업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해 볼 텐데요. 보수총액 신고서에 2020년 보수총액을 불러와야 하므로 2021년이 아닌 2020년에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사회보험관리2 보수총액 신고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은 실제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당해년도 소득을 확정해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건강장기요양보험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신고해서 확정된 보험료를 4월분 정산분에 반영해서 합산고지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월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는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근로자는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서 먼저 사업장 코드 도움을 받아 사업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신고서식 탭에서 상단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사원들을 불러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정산 대상자인 퇴사자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각 사원별로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그리고 전년도 보수총액이 불러옵니다.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에는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불러옵니다. 또한 급여자료 입력 메뉴, 수당 공제등록에 공제등록 탭에 공제소득 유형을 2번 건강보험료 정산, 4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으로 입력한 값이 보험료 정산란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급여자료 입력의 과세금액과 비과세금액 중에선 국외근로수당이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2020년도 기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 처리 요령 파일을 참고해보면 보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불러와졌다면 금액을 수정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의 입사일자가 자격 취득 변동일에 반영되며 그에 따라서 2020년의 월수가 근무 월수란으로 반영됩니다. 자격 취득 변동일을 수정할 경우 근무 월수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항목은 직접 수정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해서 고지됩니다. 하지만 5회 분할을 원치 않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제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이드바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여부에 대한 내용은 가이드바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는 EDI 신고, QR 신고, 팩스, 우편,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QR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단의 공단 마감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서를 마감하고 공단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단 마감 및 신고를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상단 신고자 정보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항목마다 직접 작성도 가능하고 하단의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회사 등록과 사업장 등록에 등록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단 안내사항을 확인해 보면 작성자 정보는 회사 등록 메뉴, 추가사항 탭에 입력되어 있는 회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불러오고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불러온다는 내용 참고하셔서 만약 데이터가 불러오지 않는다면 각 메뉴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 번호가 5자리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작업은 해당 신고서에 회사인감이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인감은 회사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는데요. 해당 메뉴로 이동해 볼게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기본 사항 탭의 하단에 회사 인감도장 등록 항목에 회사 도장을 등록합니다. 회사 도장은 기본 인감, 사용자 등록 인감, 도장 문구 등록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 인감으로 등록하겠고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메뉴에서 인쇄를 눌러 미리 보기 화면에 출력 설정에서 회사인감도장 인쇄 항목을 체크해서 회사인감이 인쇄물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설정값 저장을 눌러 수정사항을 저장시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전송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공단 마감을 눌러 마감을 진행합니다. 공단 마감은 해당 서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전송하기 위해 마감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오류 없이 공단 마감이 되었다면 상단의 공단 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공단으로 신고 전송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으로 전송한 신고서는 사회보험 접수 현황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창에 실행되는 사대보험 일괄 신고에서 접수 중과 신고 성공 항목에서 전송한 신고서에 대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를 EDI로 엑셀 신고하고자 한다면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체크하고 하단의 액션바에서 EDI 엑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로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EDI 홈페이지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에서 연말정산보험료 산출 내역서를 3월 31일까지 각 사업장으로 발송해 줍니다. 2020년도 보수총액에 의해서 확정된 산출 내역서상 보수월액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는 사회보험관리2 보수총액 신고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자진신고 납부 사업장인 건설 벌목업이라면 아래에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해서 3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해서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올해는 3월 15일 월요일까지 2020년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올해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선 잠시 후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신고서에 신고하는 내용은 2020년에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를 신고하고 상용직, 일용직,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단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해서 퇴직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식을 작성해 볼까요? 보수총액 신고서 탭에서 사업장을 코드 도움받아 적용하고 정기신고와 수정신고 중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정기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메뉴도 라인마다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면 불러올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상단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 어디서 많이 봤던 화면 아닌가요? 바로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수당 및 공제 등록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보수총액 항목에 여로 선택된 과세와 비과세 중에서 과세 감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계해서 반영합니다. 만약 과세 금액인데 보수총액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면 보수총액 항목을 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상용직 퇴사자 포함 불러오기 여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해서 퇴직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했었죠. 해당 옵션을 이용해서 퇴사자 포함 제외 여부를 선택합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바로 정산해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20년 기속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 제외를 체크하게 되면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퇴사한 사원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프로그램에서는 퇴사자 제외가
체크되어 있는 것이 기본값이라서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1월 16일 이후 퇴사자가 있다면 퇴사자 제외는 체크 해제를 한 이후에 데이터를 불러와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제외하고 신고하죠. 그런데 대표자가 불러와졌다면 사원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공제 등록 탭을 확인해 보면 대표자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여부가 대표자와 임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설정값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 구분은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라면 코드 도움마다 알맞는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잦은 신고와 부가고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자 항목도 직접 체크합니다. 산재 고용보험의 연간 보수총액에는 2020년에 발생한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반영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데이터를 불러올 때 봤던 수당 및 공제등록 팝업창에서 설정한 과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수정 가능하니 직접 수정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중 한 곳의 금액만 불러와졌다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공제 등록 탭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항목을 수정했다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서 다시 새로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단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의 보수를 신고하는 항목이며 상용근로자처럼 근로자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전체 합계액으로 신고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의 산재보험, 고용보험란에 반영되는 기준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등록된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률 적용 여부,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여로 설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보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항목이 있죠. 이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적는 란인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입사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지에 따라서 반영됩니다. 만약 반영된 데이터와 다르게 신고되어야 한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항목과 관련해서 해당 신고서 서식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서식은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해서 일반 사업장용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항목에 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단에 신고할 때 해당 항목이 있는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인쇄 형태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65세로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QR 신고를 할 경우에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 근로자 항목의 금액 여부에 따라 알맞는 서식으로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60시간 미만 단기간 상용 근로자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산재보험 근로자 가입정보 미신고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항목은 불러오기가 안 되는 항목이므로 해당하는 사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항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해서 작성합니다. 이에 대한 설정은 더보기에 고용 산재 외국인 적용 설정에서 설정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사원 등록 기준과 외국인 적용 여부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적용 여부 기준으로 설정하면 사원 등록에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당 파법에서 설정한 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해당 설정값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새로 불러오기 위해서 변경 내용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항목인 매월 말이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수에는 귀속연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기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인원 수를 반영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더보기 아이콘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설정에서 신고할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보험료는 2021년 4월 월별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정산보험료가 4월 월 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해서 4월과 5월로 분할해서 고지되는데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보기 아이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클릭해서 해당 항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론 더보기에 산재보험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에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해당 항목에 직접 작성합니다. 해당 란들을 작성하게 되면 신고서 서식에 10번 항목에 반영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는 상용, 일용직,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해당 서식에 4번 항목인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해서 신고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메뉴에 데이터가 하나도 불러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항목에 체크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보기에 관합보험료 충당 신청은 2020년도 보험료 정산 결과 관합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 순위에 따라서 보험료 등에서 우선 충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서 충당을 할지, 충당 없이 반환을 받을지를 선택해 주시고 충당 없이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계좌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단으로 신고를 해볼 텐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와 마찬가지로 공단으로 QR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R 신고를 하기 전 작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었죠? 먼저 회사 등록에 회사 인감을 등록해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서식에 회사 인감이 반영되어 인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의 회사 인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설명드릴 때 등록했으므로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명과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단 작성자 정보를 클릭해서 신고 작성자 정보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거나 회사 등록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회사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와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QR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단 공단 마감을 클릭해서 신고서 마감을 완료합니다. 마감이 완료되면 공단 신고 버튼을 이용해서 공단으로 즉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송된 신고서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려면 사회보험 접수 현황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새로 적용이 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예술인 사이에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이거나 일반 예술인으로서 계약서상 소득 금액으로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예술인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2020년 기소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과 최초로 문화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 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관계 성립 신고를 해서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있는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일지라도 예술인이 있는 사업장은 예술인 사업장 관리 번호로 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에 예술인 사업장을 추가 등록합니다.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코드란에 두 자리 숫자로 입력한 후 사업장명부터 사업장에 대한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탭으로 이동해서 예술인 여부를 여로 설정한 다음 고용 산재 탭에 예술인 사업장 관리 번호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소득자 등록, 기타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에 예술인 소득자로 설정해서 사업 소득자료 입력과 기타 소득자료 입력에 고용보험이 계산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해당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소득자 등록 메뉴에 예술인 등록 탭이 추가된 것이 확인됩니다.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여부를 여로 설정하고
사업장에서 코드 도움받아 사업장 등록 메뉴에 등록된 예술인 사업장을 적용합니다. 해당 화면에 코드 도움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 메뉴에 예술인 사업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예술인 유형에서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해서 선택하는데요. 계약 기간에 따라 해당 예술인 유형을 선택하고 일반 예술인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정산을 합니다. 그럼 소득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보게 되면 예술인 경비와 고용보험료 항목이 추가된 것이 확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12월에만 해당 항목이 조회됩니다. 그럼 소득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탭에서 사업장을 예술인 사업장으로 선택하면 예술인 사업장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럼 작성을 위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소득자료 입력과 기타 소득자료 입력에 입력된 예술인 소득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럼 상단에는 일반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불러온 것이 확인되고 고용보험의 취득일은 직접 입력하되 해당 날짜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올해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12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일할 계산해서 수정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란색 문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서 하단에 매월 노무 제공받은 단기 예술인 수는 사업소득자료 입력과 기타 소득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단기 예술인의 지급액 유무를 기준으로 불러오게 되며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되며 더보기에서 고용 산재보험 설정에서 고용으로 체크해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턴 개인 사업장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확정되는 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영상 처음에서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에서 확인했듯이 근로자와는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5월이 되면 개인조정 모듈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하죠. 아직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지만 임의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할 텐데요. 해당 금액을 급여관리 모듈에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종합소득세 탭에 4번 기납부생 명세 옆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 신고를 클릭하고 소득총액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소득총액을 불러와 저장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도 저장합니다. 이제 급여관리 모듈로 이동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먼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코드 도움받아 사업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조회 구분에서 1번 대표자로 선택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조회 구분이 보이지 않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만 조회 구분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려면 조회 구분은 당연히 0번 근로자로 선택해야 하겠죠? 그러면 신고 서식에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자격 취득일이 불러오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저장한 소득을 불러오기 위해서 상단 소득총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금액을 불러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에도 불러와 볼까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에서도 사업장을 불러오고 구분을 1번 대표자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표자에 대한 정보와 금액이 불러오고 만약 금액이 안 불러왔다면 상단의 소득총액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반영시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장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신고 시기에 맞춰서 공단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보수총액 신고서들은 QR 신고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무회계사무소라면 담당하고 있는 수임처들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서들을 각 메뉴마다 공단 신고 버튼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임업체가 10곳이라고 하더라도 공단 신고를 최소 20번은 눌러야 하잖아요. 이를 일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대 보험 일괄 신고인데요. 해당 메뉴에 대한 진입은 위하고 메인 화면에 상단 아이콘 중 수임처 관리를 클릭해서 진입한 다음 신고 업무에 있는 4대 보험 일괄 신고를 선택해서 진입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보수총액 신고서들 메뉴에서 사회보험 접수 현황 버튼을 클릭하거나 공단 신고의 세모를 클릭해서 일괄 신고 버튼을 누르더라도 해당 메뉴로 이동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일괄 신고 메뉴에서는 전체 수임업체에 대한 4대 보험 서식을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신고 상황을 관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관리 모듈의 4대 보험 서식에서 공단 마감까지 한 데이터가 미접수 탭에 조회됩니다. 먼저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전송할 공단을 선택한 다음 공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수임처 및 서식을 체크한 다음 하단 액션바의 공단 신고 또는 상단의 공단 신고 버튼을 눌러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그럼 바로 공단으로 신고서가 전송되고 접수되는 건데요. 공단 신고를 한 내역은 접수 중 탭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공단으로 신고가 성공되었다면 신고 성공 탭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 성공 탭에서는 접수증도 인쇄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일괄 신고에 스마트A 10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서식을 작성한 회사의 메뉴로 이동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대 보험 일괄 신고를 이용해서 신고서 전송을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지급 명세서 신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부분 기억하시겠죠? 제 영상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